분위기 바꿔볼게요. 아, 정말로 제목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발 좀 안 들렸으면,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지난 24일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시민들이 나서서 급박한 상황에 같이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인천 한 주택가 골목인데요. 남성이 여성을 벽으로 미치더니 저렇게 거침없이 폭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 모습을 발견한 다른 여성이 주변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도망치려던 남성을 겨우 제압을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경찰도 출동을 했고요. 이 남성을 체포를 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시민분들이 쉽지 않은 일을 하셨는데 대체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겁니까? 저 상황에서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인천의 골목길에서 50대 여성이 목 부위 등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쯤입니다. 아하. 당시 신고를 한 행위는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면서 의식은 있고 호흡은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신고를 전했습니다. 세상에. 이 가해자인 50대 남성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흉기에 찔린 여성이 다급히 음식점을 빠져나갔지만 이 상처 입은 몸이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진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은 음식점에서 도망간 여성을 쫓아가 골목에서도 범행을 어머. 이어갔는데요. 길을 가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남성을 끌어낸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를 쫓아가면서까지 흉기를 휘두른 저 남성. 아니,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전문 교수님. 예, 범행 1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여성에게 저 가해자 남성이 문자를 보냅니다. 네.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협박하고 욕설도 했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니까 이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세상에. 스토킹 문자가 왔으니 막아달라고 112에 두려웠을 신고를 거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2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전화와 문자로 이 남성에게 네. 스토킹을 멈춰라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허. 근데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저 가해자가 이제 경찰이 그런 연락이 오니까 흥분을 하게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고를 한 50대 여성을 향해서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저런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앙심을 품은 거잖아요. 경찰로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으니까 그런 뻔뻔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무엇보다 피해자의 지금 안전 상태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지금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세상에. 있고요. 물론 지금 다행히도 그 주민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금 이제 흉기 얘기로 찔린 부분이 네. 얼굴하고 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목을 찌른다는 건 이거는 정말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지 세상에. 않고는 사실 선택하기가 어려운 위치라서 네.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상해가 아니고 이게 거의 살인 미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피해 여성이요. 지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이전에도 가해 남성으로부터 비슷한 협박, 시달림을 받아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서 고통을 당해왔던 것 같고 신고도 여러 번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가해자 조사해봤더니 50대 남성인데요. 피해자와 2년 동안 교제를 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헤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집요하게 문자 메시지로 협박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피해 여성이 작년 2월부터 1년 동안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까지도 모두 7번에 걸쳐서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정식 수사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래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서 아하.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끝내야 했다는 게 이 경찰의 설명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이번에도 이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한테 그냥 경고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절차에 따라서 남성에게 경고 전화만 걸고 접근 금지 조치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물론 이수정 교수님 지금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고 문자를 보냈고 나름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대목이 조금 적극적으로 현장에 출동한다가도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충분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아무리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아직은 이거 이제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서 그랬죠. 법안 발의를 했죠, 개정안을. 그런데 아직은 있다 보니까 경찰이 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했다라는 걸 변명으로 지금 충분히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도 할 수 있고 임시 조치도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이런 모든 걸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결국에는 2번을 이제 아마 입건을 하려고 했는데 네.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죄니까 피해자 의사를 물어보니까 너무 무서우면 여성들이 사실은 처벌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고소를 이제 안 하겠다,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고지고대로 그냥 아마 사건화를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결국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직 있다손 치더라도 네. 지금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은 재량권을 발휘해서 지금 이런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대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 이 가해자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다면서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이 남성 불출석했습니다. 아하, 왜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 의견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호인이나 뭐 검사라든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류만 가지고도 실질심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를 소명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증거도 굉장히 명백하고 지금 살인미수라는 중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반성하고 사죄하는 뜻을 보여주면서 뭔가 형량을 조금 줄이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출석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 땅에 특히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발 좀 만들어 주길 이 정부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